세상 어디에도 개인은 존재하고 세상 어디에도 게이들의 이야기는 존재한다. 여기 있다. 시작합니다. 옙. 네, 이제 두 번째 촬영이 돌아왔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입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입은 줄 알아? 왜? 오늘 주제랑 좀 관련이 있어. 저희가 저번 주에 명절에 관련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번에는 다른 걸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명절 얘기하면서 뭐 클럽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는 거의 지방 클럽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제 지방 게이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자기적이었어? 아니 존나 다큐멘터리다. 왜? 지방게이의 삶. 나 근데 이 얘기 하고 싶었어. 나 원래 내 채널 이름이 지방게이 남자애였어. 근데 지방게이에 대한 뭐 뭔가 그게 있어? 뭐가 있냐? 뭐 한이 있어? 아니 하나 없어. 근데 지방게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네. 근데 왜냐면은 나는 지방에서 거의 살았잖아. 항상 지방에 살고 서울에 산 적이 없는데 내가 지방에서 살 때와 서울에 갔었을 때 그 문화적인 차이가 조금 심했었어. 뭐 한이 있는 거네. 그 있나 봐. 있다고 하자 그래. 그래서 분명히 내가 이렇게 느꼈다면 이렇게 느낀 사람들이 많았을 거야. 너는 서울에서 거주를 좀 했었잖아. 일도 했었고. 그러니까 별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지.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다르긴 하다. 그냥 확실히 다른 부분이 있긴 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몇 년 지날까? 똑같네. 이거는 우리가 몇 년 지났으니까 하는 얘기잖아. 우리 아까 촬영하기 전에 그 얘기 했었잖아. 그러니까 어떤 친구분이 말해. 약간 토크를 했어. 고민을 막 털어놨단 말이야. 근데 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그 바텀의 성생활 내용이랑 너무 똑같은 거야. 그럼 바텀의 성생활 보면 되겠다 하고 알려줬었거든. 내가 대본 잘 짠 거라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 말 했어. 내가 남자의 걸 보면서 되게 재미없다라고 맨날 재미없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내 기준에는 그렇거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직접 나와서 그런 것도 있고 그치. 아무래도 우린 친구기도 하고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좀 아니까 더 재미없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고민하는 것들이 다 우리가 말했던 것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 그랬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방게이의 삶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얘기를 꺼낸 거였어. 난 되게 1차원적인 고민들이라고 다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겠구나. 왜 그들에게는 이 문제가 고민이고 우리에게 아닌 줄 알아? 우린 고여서 그래. 그러니까 그래. 10수년을 있었는데 고였지. 너는 더 나보다 선배님이잖아. 세정 선배? 세정 선배. 나는 그 정도 안 되거든. 난 그 정도 안 돼. 그치, 너도 그래 사이가 오래되진 않았지. 야, 오래되지 않은 거 치고 정신이 빠져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지. 타고난 거지. 뭐 어쩌겠어. 난 놈이지. 난년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지방게이의 삶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저희는 이제 둘 다 광주 출신이죠. 그쵸. 이제 슬슬 저희가 광주인 걸 아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세 가지 단계가 있었어요. 네 가지 단계구나. 첫 번째가 가발 쓰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가 유튜브 하시는 분 아니에요? 까지 왔었어. 근데 세 번째가 남자애님 아니에요? 거기서 그게 몇 달 전이었어. 그래서 어머, 나련 성공하고 있나?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라는 생각이었고, 이제 네 번째가 광주 사시는 거 알았는데 드디어 보내요. 그래서 이게 신기하더라고. 이제 광주 사는 것까지 알았나 봐. 축하해.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광주 출신의 지방 게이고, 저는 광주에 있다가 잠깐 전주 갔다가 다시 광주에 온 케이스고요. 그래서 저는 완전한 지방러고요. 저는 서울에도 좀 살다가 광주에 쭉 성인 될 때까지는 있다가 그 다음에 서울에 좀 살다가 다시 광주 몇 년 있어서 서울에? 5년. 그러면 여기가 얘기해 주실 게 더 많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가 얘기해봤자 2020년도 전 얘기겠네. 그치. 요즘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일단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에서 게이로 산다는 거. 어떤 의미인가요? 지방으로 게이로 산다는 거야. 안 그래도 세상은 좁은데 너무 좁다 여기는. 기저에 깔리는 생각은 그게 아니야. 그치. 너무 좁다. 일반 사람들끼리도 좁다 세상 참 좁다 이러잖아. 그치. 그 좁은 데서 이미 좁아졌는데 그 안에서 더 좁아진 게 한 달이 건너면 알고 한 달이 걸려 반 달이 걸쳐도 알아. 내가 이 사람 보지 않아도 나를 알고 내가 이 사람한테 이런 말을 안 했는데도 나에 대한 평가가 이러지. 그런 좀 좁은 곳이죠. 나는 아이 무서워라고 얘기하고 싶어. 아이 무서워. 만약에 내가 쫓기는 신세야? 중세시대 때 그 동성애로 반역자로 숨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사람이 많은 곳에 숨어야 숨겨지잖아. 근데 사람이 없잖아. 더 안 숨겨지는 거야. 그러니까 더 노출될 위험이 크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지. 비슷한 의미인 것 같아요. 기저에 깔리면 그거지. 참 좁다. 그래서 좁은 것 때문에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좁으니까 사실 커밍아웃을 하기가 쉽지 않지. 걔랑 친하게 지내도 걔 한 달이 건너면 또 나 아는 사람이 맞아. 거고. 사실 모든 행동이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약간 오픈하게 되어 있잖아. 일반 여사친들이나 누구나 약간 자기가 의심되는 사람한테 보여준단 말이야. 그거 왜 물어보는 거니? 그래, 의도는 알겠어. 근데 난 어차피 대답 안 해줄 거니까. 근데 딱 보잖아? 어머, 이 언니.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 근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표정을 요즘 숨기려는 연습을 많이 하지. 알아, 이거?
아니 누군지 몰라. 근데 사실 어제 같이 술 마셨거든. 그럼 물어보면 안 돼. 우리 아우팅하는 거야. 맞아. 그래서 난 말 안 했어. 내가 너무 오픈한 그런 사람이니까 물어본 거겠지. 특히 지방이면 더 심하겠지. 왜냐면 지방이면 다 알 것 같으니까. 그 한마디가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 그렇죠. 지방에서 게이로 살았을 때 힘들었던 점이 있나? 힘들었던 점이요? 전 남친들도 마주칠 수 있다는 거. 전 남친이 내 베프와 사귀고 맞아. 이게 어느 순간 진절머리 난다? 연애를 하다가 이게 몇 번 반복되면 돌려먹기인가? 이게 결국 사람이 얼마 없어서 생기는 일이잖아. 결국 사람이 얼마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이걸 그냥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으로 나누는 게 나아. 온라인 먼저 얘기를 해봅시다. 어플에서 써보셨잖아요. 저 써봤잖아요. 이게 서울 애들은 모를 거야. 빨간 어플을 이렇게 내리면은 어느 정도 거리까지만 뜨고 안 뜬단 말이야. 근데 항상 똑같은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뉴비 같으면 신기한 거야. 근데 내가 서울에 처음 가서 그걸 깔았다? 허, 너무 깜짝 놀랐어. 1km 반경에 게이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었어. 어떤 분이 지방에서 연애를 못하니까 자기가 서울 가서 연애를 할 거다. 이제 서울 가서 살 거다. 그러니까 지방에서도 못하는 애이 서울 가서 살 수 있을까? 이랬대. 사실 그 말을 듣고 나도 찔렸었어. 나는 연애를 못하는 주의였으니까 내가 서울 가서 연애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누가 먼저 실천을 한 거지. 그거 죽어야지. 죽어야지 씨발.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지방에서 게이인 거를 깨달은 거잖아. 난 되게 외로웠거든? 외롭지 않았어? 나는 과거에서 얘기가 생각을 해보면 되게 우울했었어. 나는 광주 한창 있었을 때는 넌 아니지. 존나 놀러 다녀가지고 이게 되게 다른 삶인 것 같은 게 사실 청소년기 본인에 대해서 알게 되잖아. 근데 너 같은 경우는 청소년기 때 나갔던 거였고 나는 그 광주에도 그 뭐지 서울에 가면 커피빈 있잖아. 종로 커피빈 그런 비슷한 게 있었어요. 진짜? 탐탐이라고 구시청 탐탐이라고 있었단 말이야. 알아. 없어졌으니까. 거기서 나는 학교가 끝나면 거기서 커피 한 잔 시키고 그냥 앉아있어. 다른 아는 게 올 때까지 기다려. 그럼 오면 오늘 뭐 해요? 돌자고 그랬어. 재밌다. 그렇게 그러고 놀았어. 이렇게 해야 조금 외롭지 않았을 테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와 같이 있었을 거야. 나름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 그치. 그래서 외로웠던 것 같았는데 나는 사실 지금이 가장 좋은 시대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 왜냐면은 내가 지방에서 게이로 사는 거에 대해서 난 되게 외롭고 어려웠거든? 근데 생각을 해보면 나 학창 시절까지만 해도 미디어의 게이는 홍석천 씨밖에 없었어. 지금이야 게이 유튜버도 엄청 많고 커플 유튜버도 많고 게이 맞아. 프로그램도 많지만 내가 학창시절인 그 20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게이와 관련된 정보는 거의 전무했어. 레인보우 뭐 그런 것처럼 막 동성애, 탈동성애 막 이런 영상들이나 있었지. 맞아, 폐쇄적이었으니까 나는 절대 그 개념을 나한테 적용시키면 안 되는 느낌이었고, 그리고 내가 서울에서 그나마 살았었더라도 왜냐면은 그때는 이태원 게이클럽이라는 그런 정보들은 알고 있잖아. 이태원에 게이클럽이 있다더라. 그러니까 서울에 살았었으면 조금이라도 접할 수 있었겠지만 지방에서 접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되게 외로운 시간을 오래 보냈던 것 같은데 이게 지방에서 살아서 그런 건 아니면은 서울 사람들도 그랬을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던 거지. 그러게. 그 어린 시절을 서울에 산 건 아니어가지고. 근데 너 얘기 들어보니까 답이 나온 것 같긴 해. 성향 차이인 것 같아. 난 어디서는 잘 놀았어. 난 그 상처도 많이 받았었는데. 근데 사실 20살 넘어서 이렇게 게이 바닥에 나가는 건 이해가 가는데 청소년기에 이렇게 게이 바닥에 나갔다? 사실 약간 나서 하나 빠진 거긴 하죠. 나서 하나 빠진 거지.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렇게 지냈을 것 같고, 혹은 아니면 우리 땐 네이버 카페였잖아. 또 네이버 카페가 얘기가 나오는데 서울에 살았었으면 서울 사람들끼리 만나는 그 창구가 있었으니까 더 쉽게 만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지방에서 살면 아까 말했잖아. 서로 이제 아름아름 너무 좁다 보니까 금방 소문이 난다고. 그러니까 더 정보가 없으니 무서워서 더 못 나가지 않았을까. 그게 지방 게이의 청소년 게이의 삶이지 않았을까. 많은 생각이 드네. 무섭지. 처음에는 무서운데 알아가는 단계고 사실 좀 인정하고 그렇게 어느 정도 표현하고 이런 모습 자체가 되게 신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는 그랬던 것 같거든. 처음 막 나갔을 때 신세계였어. 저런 사람들이 현실에 있구나. 맞아. 그리고 나도 저런 사람들이랑 같은 사람인가? 라는 이제 그런 고민도 하게 되고 어느 순간 그냥 받아들이게 되고 이 사람들이 이상한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단계가 하나씩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이제 오프라인을 나와서 이런 단계들을 알게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2025년에 이 시대에서 시청하는 청소년 게이분들은 좀 좋다고 생각해. 왜냐면 미디어에 게이들이 좀 많이 나와 있잖아. 물론 자극적인 게 너무 많긴 하지만. 그러니까 좀 자극적인 게 좀 많이 노출이 되고 좀 접근성이 좋아지는 건 괜찮은데 모르겠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상적으로 가는 길을 원하긴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고 이제서야 사람들에게 노출이 많이 되기 시작해.
나는 사실 지금 되게 내가 뭐 우울하고 이렇진 않거든? 근데 내가 지방게이라는 딱 단어를 생각하자마자 예전에 그 감정들이 싹 스쳐 지나가는 거야. 지방게이 남자애를 시작했던 이유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기도 했고, 아주 10대 때 그 나의 그 아주 어둠 속에 있던 그때 시절이 생각이 나니까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지방에 있는 게이들은 얼마나 힘들까. 물론 미디어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해준다고 하는데 힘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잘 사니 얘들아? 특히 청소년들 되게 갑자기 진지한 얘기를 해버렸다. 내가 너무 근데 진지해졌어. 지방게이의 삶이라면 우리 약간 애환이 담겨 있어. 나 지금 그래서 내가 진지해진 것 같아. 댓글에 그런 얘기가 나와. 뭔가 재밌게 하려고 하면서도 말에 뭔가 의미를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게 보인다라는 댓글들이 몇 개 있었어. 그냥 그러려고 이거 하는 거야. 맞아. 우리는 진짜 그러려고 이걸 하는 거였는데 이 주제에서만큼은 내가 아까 나 방금 나도 말하면서 놀랐어. 너무 웃음기가 싹 빠지게 너무 진지하게 와다다다다다 얘기해가지고 한풀이. 뒤에서 조금 더 라이트하게 가야 될 것 같아. 나는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 지방에서 게이로 살아가면은 외로움이라는 게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어떻게 견뎠어? 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왜냐면 그냥 나갔어, 나. 그러니까 나는 못 나갔잖아. 대부분이 못 나갔을 거고. 그러니까 너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물어볼 수가 없네. 나는 외로운 감정이 엄청 컸어. 사람을 원체 좋아하기도 했고, 외로운 감정이 커가지고 안 나가고 100일 수가 없던 거야. 그땐 너무 외로웠던 것 같아. 그냥 혼자 있는 시간 너무 지루하고. 그래도 결국 사람들을 만나서 너는 그걸 해결한 거고. 그랬지. 서툴렀지만 나는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았어. 지금 생각해보면 좀 겁이 없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뭘 몰라서 할 수 있었던 거 같아. 맞아. 서울까지는 좀 무서워했어. 그치. 지방 사람들, 야, 우리 시대에 서울을 간다? 학생이? 너무 도전이야. 요즘처럼 그렇게 안전한 느낌이 아니었어. 간 애들도 많았지. 있겠지. 가려도 많아. 난 거기까지는 아니었고. 그때 지방에 살았는데 서울의 사람들을 알고 약간 역대인 사람들은 진짜 거의 진취적인 여성. 지금의 역대와 다르다고 생각해. 너무 느낌이 다르지 않아? 예전에 진짜 거긴 넘볼 수 없는 느낌. 여왕. 그치. 그럼 너 어렸을 때 어플 안 했지? 우리 어렸을 때 어플이 거의 없었지. 우리 탑지 이런 거였지. 탑지? 얘가 나이에 비해서 너무 높은 레벨의 경험치를 가지고 있어. 그 메신저 틱톡을 몰라? 몰라. 진짜? 우리 그때 얘기했었어. 이거 얘기했었을 때 난 모른다고. 왜냐면은 진짜 어플을 처음 간 게 20살 말이에요. 전 진짜 늦었어요. 너 뭐 애니콜 썼니? 게이 어플을. 아 진짜? 그래서 나는 외로움이 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거야. 극단적인 애인 거지. 카페에 사진 올리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도 있더라고. 그 얘기하니까 그거 생각나긴 한다. 나는 이제 학창시절까지 진짜 혼자 이렇게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20살 때부터 나왔다고 했잖아. 근데 그때도 지방 살았으니까. 근데 이제 20살 때부터 네이버 카페를 보기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사진 올린 애들이 있었어. 그걸 보면서 되게 위안을 얻었다. 공개적으로 연애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사진 올리면서. 그래서 이런 분들도 계시구나. 되게 멋있다. 나도 이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결국은 동질감이란 걸 느꼈기 때문에 좀 위안이 되지 않았을까? 동질감도 있지만 동경도 있지 않았을까? 맞아. 동경이 좀 더 컸었던 거 같아. 동경이 있어. 와 저렇게 살 수 있구나 하는 동경도 있고 저렇게 오픈리하게 같은 게이들끼리라고 하지만 오픈리하게 공개하고 공유할 수 있구나 이런 거 자체를 동경하지 않았을까? 부러워하기도 하고. 정확히 맞는 것 같아. 내가 그때는 배경 지식이 없잖아. 게이들끼리 어디서 모이는지도 모르고 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미지의 세상에서 게이들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뭔가를 한다? 너무 멋있다. 나도 저런 삶을 원했던 게 아닐까? 그런 거겠구나. 안 해봤고 상상해왔던 게 있으니까. 그랬겠구나. 지금 과거의 나랑 만나는 느낌이야. 과거에 해답이 없던 나를. 안녕? 과거의 남자. 안녕. 나는 진짜 과거의 나를 만나 한번 안아주고 싶어. 나 지금 약간 감성 대충만 들었어. 씨발 오늘 접어 씨발 지방계 예상 오늘 다큐로 가. 오늘 재밌는 얘기 안 할 거야. 나 다큐야 얘기할 거야. 야 씨 너무 눈물 난다 진짜. 여기까지가 약간 나의 청소년기의 이야기였던 것 같고 무거운 얘기 할 게 있어요? 지방계요? 지방에서 사는 애환? 네가 애환 얘기했잖아. 애환. 근데 우리 진짜 애환 얘기하니까 끝도 없는. 근데 이 애환을 느끼는 건 사실 초반에는 잘 못 느껴. 알아갈수록 느끼는 건가? 그치. 지방계는 조금 연차가 쌓이면 느끼기 시작하지. 그 애환은. 애들이랑 놀고 하도 이제 괜찮은 사람 이렇게 만나보고 하다가 하고 한 1, 2년쯤 지났어. 어플을 돌리는데 이제 여기 얘 아는 애고 얘 이름은 모르지만 어쨌든 얼굴이 너무 익숙하고 알면 알수록 좀 더 고착되지. 그리고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 도시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내가 마음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았어.
제가 전주에서 한 5년 살았거든요. 전주는 더 좁아요. 너무 좁으니까 내가 광주에서 느꼈던 그 무력감을 배로 느끼게 되는 거야. 진짜 전주도 도시고 광주도 도시인데 이것보다 더 시골에서 살면 도대체 얼마나 무력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었어. 지방 사람들에 대한 애환이 참 잘 드러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막 완전 깡도시, 깡시골 이런 데 살던 사람이 만약에 서울에 상경을 하잖아. 세상 그렇게 트렌디할 수가 없다. 그래. 이게 그 애환이 있어. 진짜 온성과 열정을 다해서 트렌디해진다니까. 괜히 서울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지방에서 서울 올라온 애들이 더 삐까빠리하고 그런다는 게. 그래. 내가 느끼지 못한 감성을 확장시키는 느낌이었어. 그게 약간 서울과 지방의 차이일 수도 있겠다. 이게 지방의 애환인가? 그치.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되게 장점인 것 같다. 아주 좁은 길에서 점점 물이 흐르면서 흙을 파면서 길을 만들어서 이렇게 바다로 가는 그런 느낌이겠구나. 너무 진지해진다. 내가 진지한 건 봤어도 너가 진지한 일은 별로 없었지. 너가 너무 진지해가지고. 나 지금 너무 진지해. 넌 벙졌어. 결국 그런 거지. 예를 들면은 내가 외롭고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 근데 내가 왜 부정적인지 몰랐다? 그런데 내가 게이인 걸 인정하고 게이 세계에 들어가면서 내가 나를 못 받아들여서 외롭고 부정적이었던 거였구나 라는 감정과 함께 감정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면서 내가 지방에서 이렇게 아무런 정보도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외로웠구나. 근데 그때 당시에 만약에 이런 미디어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줬다면 내가 이상하지 않구나 라는 걸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 테지만 우리 시대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갈망하고 있는 게 있고 분명히 무언가 있는 걸 아는데 알려주는 것도 없고 그치. 쉽게 접근하기도 어렵고. 여러분 죄송해요. 지방게이 삶 2부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예상하던 대로 됐네요. 하려고 했던 얘기를 하나도 못했어. 이게 커밍아웃이랑 이거랑 문제인데 애환이 많아지면 이렇게 되는구나. 지금 지방에 계신 게이들한테 하실 말 있으세요? 지방에 계신 게이분들이요? 제가 먼저 해요? 그래, 먼저 해보세요. 내가 말하고 싶은 지방에 있는 게이들은 그거야. 잘 살아. 뭐야? 미안, 좀 감성적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 말밖에 할 게 없어. 어쨌든 우리 지방게이 삶, 지방게이 애환 얘기해봤고요. 2화에서는 라이트하게 우리 연애 얘기는 한번 해봅시다. 일단 다시 올게요. 제목 지방 귀신의 한. 지방 귀신이요? 승천을 못해. 오, 좋다. 승천을 못해. 나는 이 영상을 내가 나중에 봤을 때 지금보다 더 짜쳤으면 좋겠어, 내가. 우리가 많이 성장해서? 맞아. 나도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런 경험이 됐으면 좋겠어.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나중에 뭐 저런 말을 저기서 왜 해? 약간 뭐 하는 거야? 그럼 우리 그렇게 할까? 언젠간 이게 끝날 거예요. 시즌 뭐 3 안 정도 해서 아마 올해 말쯤에는 끝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또 다른 걸 같이 하겠지. 그리고 3, 4년, 5년 정도 지났을 때 이 주제를 그대로 다시 얘기해보면 아예 다른 얘기가 나오겠다. 재밌겠다. 나 그 생각은 못했다 얘. 야 진짜 다르겠는데? 재밌겠다. 재밌겠다. 그럼 이제 그때 우리 이제 30대 중반 후반 게이네. 우리 이제 게이 장례식 해야지.